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기주의자라는 뜻이요. 맨날 남들이 시키는 대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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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했던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너는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주의자가 자기 마음을 잘 살피고 자기 생각이 뭔지 알아듣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제목이 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63페이지에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듣고 나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요. 시험 성적이 딱 좋았어. 근데 성적이 좋은 거에 대해서 성적이 좋았던 건 단지 운이 아닐까? 나는 머리가 안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해야 된대요. 그리고 뿅 하는 경종이 머릿속에 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머, 내가 또 그랬네.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했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지금처럼 그런 말을 안 할 거야. 그런 말을 안 할 거야. 그 다음 다시 자기 말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방금 내가 시험을 잘 본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운 때문이 아니었어. 나는 이번에 정말 노력했거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때요? 이것이 자기 사랑으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네. 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 행동을 잘 하시면 여러분도 네, 자기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사랑이나 호의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시도에 새롭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고맙다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야, 왜 그래,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자, 뭐라고 말하냐고요?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기뻐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어머, 머릿결이 너무 좋아요, 뭐 피부가 좋아요, 얼굴형이 예뻐요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나 얼굴형 사각형인데 나 머리 안 감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다니 넌 참 좋구나, 되게 친절하구나, 이런 식으로 Thank you.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머, 너 예쁘다. 그럼 우리는 막 얘기하잖아. 아니야, 나는 뭐 지금 엉망진창이고 어제 자지도 못했고 사실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땡큐 하면 돼요. 너 예뻐 보여. 그러면 얘가 눈이 삐뚤어졌나 보다. 그렇지만 얘가 느낀 건데 내가 뭐라고 정정해줄 필요가 없잖아. 고마워. 제가 임신해서 배가 이만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59kg, 60kg예요. 보통 이렇게 약간 마른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70kg였단 말이에요. 아침 얼굴이 이렇게 붓고 몸이 이만한데 네, 남편한테 나 예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남편이 늘 예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빛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남편 눈빛이 믿음으로 고백한 거야. 사실은 그렇게까지 예뻐 보이진 않았는데 네,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아내가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 지혜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을 해줬죠. 근데 제가 그때 뭐야, 나 이렇게 뚱뚱해졌는데 뭐가 이쁘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고마워, 고마워,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기 낳고 나는 또 되게 예뻐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그 말에 씨앗들이 다 잘 자라서 네, 더 행복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부끄럽네요. 65페이지. 여러분도 저처럼 하세요. 이게 저도 처음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한 5년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막 말이 막 누가 너 예뻐, 좋아, 뭐 네가 어때 이러면 여기서 막 끌어오르거든요. 그게 아니야 라는 말이 근데 꽉 물고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럼 삶이 진짜 변해요. 네. 제가 되게 놀랐던 게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여자 연예인들이 다
예쁘냐고 하면 뭐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저기가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래요. 근데 딱 한 명, 최근에 본 김희선 씨는 나 예뻐 이러면서 막 웃으시는데 되게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에 나왔는데, 근데 그런 마인드? 물론 걔는 김희선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럼 왜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예뻐요. 멋있어요. 자, 뭐라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하게 뭐라고 해요? 사랑해 라고 말한다. 그에 대한 답으로 무슨 반응을 얻게 될까 탐색하는 대신 가슴 떨리는 거를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뭐가 좋잖아요? 사랑해. 우리 민지는 진짜 그걸 잘해요. 이제 6살인데 막 무슨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이게 너무 맛있어요. 엄마 난 이걸 사랑해요. 막 이러고 아무튼 되게 뭐든지 다 정말 최고예요. 다 사랑한대. 근데 그걸 듣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해. 솔직하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레스토랑에 가면 값이 비싸더라도 정말 먹고 싶은 거를 주문합니다. 값을 보지 말고요. 진짜 먹고 싶은 걸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진짜 불법 노동하고 시간당 6,000원, 7,000원 이렇게 받으면서 일했나? 5,000원 받으면서 일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가서 먹었던 식당의 음식이 캐나다에 있는 CN 타워가 있고 오클랜드에도 되게 큰 타워가 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높은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남산 타워 같은, 네, 서울 N 타워 같은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저는 높은 데 꼭 갔었어요. 그 나라를 떠나기 전에 한 번쯤은 그곳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보통은 이제 어, 에피타이저를 시키고 메인 메뉴를 시키고 디저트를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메뉴를 하나만 시키는 거예요. 메인 메뉴 하나만 시켜서 거기 앉아 있다가 오고 그리고 거의 한 2주 동안을 맨빵에 물만 먹고 이랬던 것 같아. 그냥 그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용을 다 말도 안 되게 줄여가면서라도 그런 어느 나라를 가건 제일 높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을 하려고 애썼었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나 자신에게 한턱을 낸다. 식료품점을 포함해서 어디를 가든 마음이 드는 물건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린다. 정말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에 빠져든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네. 저는 돈이 되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시장에 가서 그림을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 문구 하나에 이렇게 푹 빠져든다거나 좋은 성당에 가서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다거나 이런 시간들에서 되게 많은 큰 기쁨을 느꼈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뭔가 거기 가면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걸 위해서 시간적, 경제적 어떤 그런 여유를 비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즐길 만한 행동에 참가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너무 많은 책임에 짓눌려서 짬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활동들을 미뤄왔을지도 모른다. 내가 챙겨야 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네,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즐길 만한 활동에 참가한다. 저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되게 큰 기쁨을 발견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기쁘게 하는구나라고 느끼니까 또 제 자신한테 되게 고마워지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어, 예전처럼 봉사활동을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어서 틈틈이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
그 신발 넣는 거에 보면 그 표들을 되게 많이 버려놨어요. 번호표를. 그럼 그거 다 버리고, 그다음 머리 감고, 머리카락 말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한번 쓱 밀어요. 그 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부들이 쓰시는 그 밀대로 한번 쓱 밀어요. 제 머리 감기 전에 한번, 아니, 그러니까 말리기 전에 한번 밀고, 그다음 머리 말리고 제 머리카락이 빠졌잖아요. 그걸 또 한번 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맨발에 머리카락이 안 붙어도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을 엄청 잘잘잘잘 흘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쓸고, 제 머리 한번 하고 또 한번 쓸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줍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냥 기쁘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요.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죠. 네, 제가 즐길 만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제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저랑 같은 마음을 느끼고, 아,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되게 고맙더라고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법은 질투하지 않는다. 질투. 노노노, 우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질투 안 해도 돼요. 걔는 걔 스타일이 있고 난 내 스타일이 있고, 내가 딸기고 걔가 사과면 사과는 사과 스타일, 나는 딸기 스타일. 너는 수박? 그럼 너는 수박 스타일. 딸기의 빨간색하고 사과의 빨간색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거 갖고 싸우거나 내가 더 잘났어 하지 않죠. 그냥 각각 개성이 다른 것 뿐이에요. 배랑 수박이랑 크기가 다르지만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각각 그냥 다 다를 뿐이거든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질투가 왜 위험하냐면 질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취향이에요. 나는 수박이 좋은데 이 사람은 배를 먹을 수도 있고, 나는 풀이 좋은데 이 사람은 고기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다 각자 취향이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택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택했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구나라고 계속해서 느끼잖아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야한 게 나와요. 아직 19금이니까 19세 이하는 가세요. 네, 이제 사실은 이거 근데 중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성적으로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지금 막 자다가 귀가 쫑긋해서 막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알몸으로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짠! 이렇게. 이렇게 선 다음에 딱 보고 얘기하세요. 난 정말 매력적이야. 난 정말 매력적이야. 난 정말 매력적이야. 저 이거 하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저도 한 10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10년이 뭐야, 더 걸린 것 같아.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냥 자기의 몸을 사랑해 주래요. 판단하지 말고. 우리 이제 민지가 어저께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알몸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로션 발라주기 전에 제가 전신 거울에 민지 알몸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해줬어요. 민지 머리 감았네. 머리카락이 너무 예쁘네. 민지 세수했네. 민지 얼굴이 너무 반짝인다. 민지가 팔이 되게 귀엽다. 민지 배가 뻘떡 나왔네. 배가 예쁘네. 찌찌가 예쁘네. 삼지가 예쁘네. 다리가 예쁘네. 엉덩이가 예쁘네. 이러면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칭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민지가 자기 몸을 이렇게 보면서 막 되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막 진짜 예쁘다고, 예쁜 걸 발견하고. 네. 너무 예뻐요, 정말. 근데 민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벗은 몸은 다 예쁘고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의 벗은 몸도 다 예뻐요. 정말. 음. 할머니가 손주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손가락이 있네, 발가락이 있네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그 눈 있잖아요. 걔가 만약에 엉덩이가 짝꿍댕일 수도 있고 배꼽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다 예쁘잖아요. 막 이렇게 만질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도 당신의 몸을 바라볼 때 그렇게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신보다 나이가 많을 순 없잖아요. 신 앞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보송보송 귀여운 아가들인 거예요. 길어봐야 120, 130밖에 못 사는.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네. 내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믿으셔도 돼요. 그러면 자기의 몸과 교감할 수 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할 때도 상대방의 쾌감을 주려고만 하지 말고요. 나의 성적 쾌감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맨날 이렇게 여자분들은 거의 그래요. 대부분. 어, 집에 와서도 시간 외 근무한다고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관계를 한다.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신이 만족을 얻어야지 상대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의 모든 단계의 속도를 늦추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과 동작으로 좋아하는 방식을 주문해도 좋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오르가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제 몸을 이렇게 만지면 제가 좋아하는 부위들이 있어요. 여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그쵸? 이렇게. 여기도 좋고. 저는 온몸 다 좋아해요. 만지는 거. 근데 특별히 요런데 어디 이렇게 계속 만지다 보면 여기 만졌을 때 좀 내가 기분이 좋다 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쫙 전신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만졌을 때 기분이 좋구나 하는 부위를 남편한테 나 여기가 좀 성적으로 예민한 곳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여기에 뽀뽀를 해줘 뭐 여기에 뭘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남편이 왜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해달라고 하면 뽀뽀 그냥 평소에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저는 손만 잡고 있어도 참 좋고 발만 이렇게 잡고 있어도 참 좋고 그렇더라고요. 발길이 이렇게 포개고 있는 것도 되게 좋고 손하고 이렇게 포개고 있는 것도 좋고 뒤에서 백허그 하는 것도 좋고 아무튼 저는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이 자고 있으면 제가 혼자 셀프 스킨십도 하거든요. 가서 옆에 그냥 가서 붙어 있어. 그러다 애들이 엥 하면 또 다시 애들한테 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네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오르가즘을 선택할 수가 있고 알몸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자기가 내가 어디 만졌을 때 기분이 좋은지 알면 거기에 혼자서도 만져줄 수 있어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때 이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어깨 끝까지 잡고요. 여기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허그 이렇게 해서 계속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셀프 쓰담쓰담도 되게 많이 했어요. 장하다 이러면서 근데 이런 모든 게 다 모여서 결국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는 오르가즘을 느낄 수 없어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20살까지 살 건데 우리가 한 번쯤은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20대 때 바빠서 못하고 30대 되면은 아기 낳고 또 그래서 좀 어렵고 또 이렇게 못하는 구간들이 있어서 다 계산을 해봐야 횟수로 따지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때 그렇게 막 일할 필요 없잖아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자유롭게. 자유롭게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조금 더 눈치 보지 않고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9세 이하 다 나갔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음. 어떤 일을 하는 능력. 다음 거예요. 7번째.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을 나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일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 말은 내가 1등을 해야지만 나는 가치가 있어. 내가 이걸 해야지만 나는 가치가 있어. 내가 이 실적을 이렇게 해야지만 가치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직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죠. 그쵸?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스스로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
나는 성취도와 상관없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까지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표면적인 행동을 혼동하는 고집을 부리게 될 것이다. 그쵸? 나는 그냥 나 스스로 가치가 있거든요. 꽃이 향기가 안 나는 꽃들도 있어요. 좀 덜 나는 꽃도 있고, 장미는 향이 되게 진한데 어떤 꽃은 좀 약간 향이 덜 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장미꽃하고 호박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꽃이 더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꽃은 이 꽃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이 꽃은 이 꽃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똑같은 장미꽃도 좀 작은 게 있고 큰 것도 있고 색깔도 다 다르고 하지만 다 각각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호박꽃도 호박꽃마다 호박이 어떤 호박은 이만할 수도 있고 어떤 호박은 좀 작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각자 최선을 다한 건데. 그리고 또 작은 호박이 또 달고 맛있을 수도 있고 큰 호박은 또 이렇게 죽 썼을 때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최고예요. 이 세상에서 김세혜라는 사람은 우주에 한 명이거든요. 저랑 굉장히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고 저는 저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온 우주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손가락과 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온 우주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사람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김세혜가 되는 게 이 우주에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내가 되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지나가다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담벼락 같은 골목의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아스팔트나 이런 데 사이에서 이렇게 민들레나 아무런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하나 나와서 쫙 꽃을 핀 걸 보면 이렇게 눈길을 끌잖아요.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물을 줬던 것도 아니고 돌봐줬던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뭉클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네,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 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 모습대로 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럼 그게 또 누군가한테 영감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럴 거예요. 그니까요. 그럴 거예요.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래요. 불평 없이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사랑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가?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미있고 소중한 사람. 나죠? 그게 바로 나예요. 보시는 분들도 나야 하세요. 사랑에 빠지기 위한 자기만의 목표를 정하라. 셀프 쓰담 한번 해보세요.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어.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유 잘 참았어요. 그랬어요.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특정 지역에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냥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도 좋은 밤 되요. 사랑해요.